하이로 엣지관상 언니예요.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되게 뭔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주셨는데, 되게 감사드리고요.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좀 올릴까 해요. 이제 게임도 많이 올리고 있고, 또 이제 본업인 이제 관상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많이 올려야 되는데, 어떻게 올릴까? 그게 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, 어쨌든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부터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, 좀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짤 때 너무 이렇게 막 선정적이고 좀 그런 쪽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어리신 분이 없더라도 저는 원래 약간 그런 컨텐츠를 별로 추구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영상이죠.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. 그러니까 사기 잘 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자 해요. 일단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대를 많이 해요, 남한테. 남한테 기대를 많이 한다. 남이 자신한테 베풀 수도 있지만 안 베풀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내가 베풀었지만 그게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저는 차라리 그냥 안 베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내가 베풀어서 딱 돌아오는 게 바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돌고 돌아 늦게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내가 베푼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제3자 다른 부분에서 뭔가 베품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베푼다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어떤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딱 베풀어 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베풀어야 돼.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에 되게 실망을 하게 돼요. 그리고 타인은 뭐 통수치거나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뭔가 본인 혼자 스스로 통수 맞은 느낌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본인이 뭐 약간 당했다, 이렇게 착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, 지나치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 재테크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가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지인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지인이 이제 뭐 재테크나 그런 걸 전혀 할 줄을 몰라요.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. 그런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저는 재테크를 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냥 뭐 그걸로 막 엄청난 대박을 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컨트롤만 잘 할 줄 알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과하게 돈을 투자를 했다. 이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어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데 이 돈이 없어도 당장 나의 생계에 지장이 전혀 없다 하는 정도의 돈이라면 재테크를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.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지인이 저한테 응? 그거 원금 보장돼?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, 50만 원 정도 재테크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
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투자한 금액이 그대로 있냐라는 거죠.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. 전문꾼이랑 업자들한테 제일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 된다? 은행밖에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은행도 파산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. 그런데 어쨌든 파산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내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은행밖에 없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재테크를 하냐면 은행 이자가 높지 않잖아요. 뭐 내가 돈 모아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해서 적금 부었다. 엄청난 그런 주식이나 코인처럼 수익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. 하지만 코인과 주식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완전 깡통 찰 수 있다는 점. 대신에 정말 대박이 터지거나 잘 된다면 은행 이자보다는 정말 훨씬 많이 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. 재테크의 본질이에요, 그거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재테크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전에 내가 투자하기로 한 돈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이신 분만 재테크에 관심 갖고 재테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게 정신건강과 어떤 멘탈, 그리고 본인이 좀 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원금 보장만을 찾다 보니 이거는 제 지인의 지인 케이스인데 지인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셨대요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을까 여쭤보니까 그냥 무작정 돈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. 타인한테. 제3자한테 타인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냠냠 갈취해 가더래요. 그러니까 이자를 굉장히 많이 은행보다 많이 준다.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 분이 현금을 투자했으나 처음에는 많이 줬죠. 월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끊기고 두절. 그게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10번?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에요. 습관. 한 번 그렇게 당했으면 또 그만둬야 되는데 이번엔 다르겠지. 이게 사업병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지인이 재테크를 해서 오히려 그 전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원금 보장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, 재테크를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, 그렇게 원금 보장을 원하면 그냥 재테크를 아예 안 하는 게 낫다. 그게 신상에 이롭다. 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, 그러니까 불안하죠. 내가 돈 들였는데 좀 많이 벌고 싶고. 그런데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득만 볼 생각을 해요. 항상 이런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득이 있냐 이것만 보시면은 진짜 큰일 난다 이거예요. 내가 어떤 한 가지가 있으면 분명히 모든 거에는 득과 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모든 거에는 득과 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를 봤는데 득과 실이 있어. 근데 실이 더 커. 그러면 하지 마세요. 근데 득이 더 많이 돼. 그러면 하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시고요. 생각보다 재테크 쪽에서는 이 원금 보장에 대한 게 사람들의 눈을 확 뒤집힙니다. 원금 보장이 되면서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 혹은 착각을 하는 거죠.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상에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뭐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자기가 가진 복과 재능은 공짜고 웃는 것도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공짜예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들 뭐 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
또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. 웃는 거는 돈이 안 든다는 거 명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사기꾼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의 영상을 본다고 해서 사기를 안 당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사기꾼 분들의 밥그릇을 제가 뭐 건드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되게 뭔가 사기꾼 분들한테 뭔가 죄송하달까? 네, 아무튼 다들 누가 됐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 아무튼 다들 행복하세요. 많이 웃자.